안녕하세요, 미주혜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 그랩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스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랩이 실적이 늦게 발표했기 때문에 요즘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실적 영상을 만드는데도 조회수가 엉망이에요. 진짜 하기 싫어 죽겠네. 멤버십 가입도 안 하고. 이번 분기 그랩은 716밀리언을 달성했고요. 마진율은 41.6%에서 42.9% 개선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성장률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16%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분기에 드디어 순이익이 어떻습니까?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모빌리티 분야가 247에서 271까지 성장했고요. 딜리버리 분야도 356에서 380까지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또한 금융 분야도 60에서 64밀리언까지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랩이 전 영역에서 좋은 성장성을 보여줬다. 이 결과는 인센티브를 크게 줄인 게 아니고 인센티브가 전체적으로 늘었음에도 증가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소비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187밀리언이었고요. 파트너에게 주는, 드라이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275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인센티브 비용이 증가함에도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비터 기준으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에비터 기준 교통 분야는 1억 2,900만 달러에서 1억 4,900만 달러까지, 배송 분야도 42밀리언에서 55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만 금융 분야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랜딩, 런칭을 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비터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8.4에서 9.1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도 2.1에서 2.7빌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22%에서 4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게 좋은 부채냐 나쁜 부채냐? 네, 예상했겠지만 좋은 부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 소파의 영상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부채 증가 이유는 그랩이 본격적으로 은행에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예적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적금이 374밀리언에서 어떻습니까? 1.0빌리언까지 증가하는 엄청난 퍼포먼스. 이 디파짓은 부채 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부채냐 나쁜 부채냐? 아주 좋은 부채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도 4.6에서 5.6빌리언, 1빌리언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현금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을 크게 늘릴 수가 있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272에서 338밀리언까지 증가했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129밀리언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적금을 대출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소파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은행 대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PS 레이쇼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7.2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버가 3.7임을 감안했을 때는 결코 싸지 않은 PS 레이쇼였겠죠. ROE와 ROA는 겨우 순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EPS를 보면 주식 보상을 적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EPS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EPS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주식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과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식 숫자는 3.9빌리언에서 4.2빌리언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제가 과거 기준은 세크 파일링 기준이고 최근에 나온 것들은 드레이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 회사가 주식 보상보다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하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식 보상이 53밀리언 주식 보상을 했고요. 자사주 매입을 이번 분기에 58밀리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식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주식의 비중은 기간이 약 2% 감소해서 75.5에서 73.8%까지 떨어졌습니다. 숏 비중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2.9에서 2.3,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1.5%가 되면서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분기 특히나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요. 3분기 연속 연간 가이던스를 동결했는데 이번 분기에 2.78빌리언으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에비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200에서 270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313밀리언의 에비타를 제공했다 라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순이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주식 보상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이제는 플러스 순이익이 되는 기업이 되었다. 컨퍼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동남아는 겨울에 가장 여행객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그랩도 통상적으로 4분기 때 매출이 가장 잘 나오죠. 자, 10월, 11월 그러니까 4분기겠죠. 4분기의 매출이 아주 좋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고객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더라. 그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남아에 여행 온 여행객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열티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달의 마진이 안 좋고 경쟁이 심한데 지금 마트 배달은 지금 그랩만 하고 있죠. 그랩만 하고 있는데 이게 크로스셀링이 엄청 좋고 프리퀀시율이 5배나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반 배달보다 1.7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 판매가 굉장히 좋고 프리퀀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마트 배달을 시킬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랩에 들어오고 있고 마트 배달을 정말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동남아의 가난한 사람보다 그랩을 몇 배 더 이용한다? 5배나 더 이용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랩이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랩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광고 매출 또한 강하게 지금 매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매출 상승의 많은 부분이 광고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나 모빌리티, 이 교통 분야의 예약 분야 이것이 새로 런칭을 했는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 식당에 왔는데 나는 몇 시에 어디를 떠날 거야 라고 예약을 한다는 것이죠. 예약을 하면 그랩 운전자가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식당 앞에 도착했고 그분을 목적지까지 배달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공하면 고객들에게는 인센티브가 크게 제공되고 이걸 기다려준 드라이버에게도 인센티브가 크게 주어진다. 자, 그런데 이 비용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돈 많은 고객들에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그랩이 본격적으로 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3개 국가에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파이낸셜 서비스가 이제 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에비터 플러스이고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걔들이 암만 투자를 해도 우리의 배달 분야가 강력하게 성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남아는 인구의 5%만이 앱을 사용하고 있고 침투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드라이버를 모집할 때 가장 그랩이 먼저 했던 일은 어떻습니까? 모바일, 핸드폰을 주는 일이었죠.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만큼 동남아시아가 인구에 비해서 아직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로 전환되지 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현재 자사주구매는 500밀리언 승인됐고요. 200밀리언 지출했고 300밀리언이 더 남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제가 저번 분기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권이 왜 신장됐습니까? 네, 흑인들을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시작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왜? 흑인들 중에서도 부자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왜 좋아졌습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쓰고 매너 있게 행동하니까 인지도가 올라간 것이죠. 동남아가 왜 가난합니까? 네, 바로 대출, 바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대출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재능 있는 사람은 부자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에는. 그런데 그랩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신분제에 얽혀있는 동남아에서도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마치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권이 신장된 것처럼 그 첫 단추가 바로 은행에서 흑인들한테 대출을 시켜준 것이죠. 현재 드라이버 등 은행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이 바로 그랩의 목표다. 가난한 출신, 가난한 성분의 사람들도 재능이 있다면 그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동남아 인구의 70%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사실은 못하는 거죠.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시장 그랩이 본격적으로 하겠다. 싱가포르 예적금 분기당 50%씩 증가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7월에 런칭을 했는데요. 지난 10월 단 3개월 만에 200만 개의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아, 이거 소파이 느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행에 핀테크 은행으로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이죠. 광고 매출도 엄청 났었는데요. 100밀리언에서 185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권 성장, 흑인들 중에서 부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그 원천은 바로 은행의 대출이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자, 이게 실예입니다. 이 사장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 마나도 식당 주인이 있었는데, 자, 그랩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랩에 광고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음식이 좋아야겠죠. 음식이 좋은 제품을 팔기 때문에 그랩에 광고를 해서 들어온 고객들이 많아졌고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죠. 장사가 잘 되면은 이것을 키워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그랩에서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죠. 이 식당 주인은 가난한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그랩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당 주인이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싸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익이 늘어난 것을 그랩에서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문량이나 이런 걸 그랩이 전부 다 AI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랩에서 그러면 더 큰 대출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더 크게 대출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드디어 매장 1개를 벗어나서 매장 2개, 3개, 4개 이런 프랜차이즈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그러나 음식에 재능이 있던 이 사람이 거부가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랩이 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컴퍼스콜에 온 사람들이 경쟁사는 지금 동남아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던데 라고 하니까 사장이 뭔 소리냐. 동남아 디지털 경제는 지금 2자릿수씩 성장하고 있고 핸드폰 경제는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침체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능력이 없는 것일 뿐 우리는 계속해서 동남아 인구가 핸드폰을 사고 핸드폰 경제에 들어오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월 매우 강한 성장이 있었고 4분기는 동남아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즌이다. 4분기 실적 매우 좋을 것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침투율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랩은 또한 동남아시아의 여기요가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계속해서 런칭하고 있죠. 자, 여행객들이 단순히 이동,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식당 예약까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남아에 오는 여행객들이 그랩 하나만 있으면 이동할 수 있고 잠자리를 예약할 수 있고 식사, 밖에 나가서 먹는 식사, 그리고 배달까지 모든 것을 그랩 앱 하나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이고 지금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가 굉장히 여행객들에게 먹히고 있다. 네, 그랩의 이번 분기 실적, 에비터 개선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드디어 순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임을 증명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커스터머 인센티브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에비터 개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남아 고객들의 문화 생활을 변경시키는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제는 순이익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행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그랩에서 적립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처음으로 자사주 구매가 주식 보상 금액을 넘어섬으로써 앞으로는 주식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소파이처럼 계속적인 예적금 증가, 계좌 수 폭발적인 증가를 우리는 보고 있으며 특히나 재능 있는 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들의 저소득층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랩이 진정으로 바라던 그런 계급 붕괴가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랩이 한 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모빌리티, 배달, 예약까지 그리고 금융까지 동남아에서 이 4가지를 다 이루면서 핀테크에 관련된 모든 산업에 그랩이 동남아를 전부 먹을 기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동남아 인구에 비해서 낮은 침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랩의 성장성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랩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정말 2022년도부터 정말 3년간 굉장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그랩이었죠. 그러나 최근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랩의 IPO 가격 $10까지 한순간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랩에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네, 이 박스 구간에서 잃은 적이 많기 때문에 최근 수익은 580만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은 왜 맨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랩이 실적 발표 후에 엄청난 거래량으로 갭 상승을 이뤘죠. 천국의 창문이 열렸고 그 이후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고요. 5일선을 깨면서 지금 현재 11선을 깨려는지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깼을 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비중 조정을 했고요. 11선을 깬다면 또다시 수익 실현할 수밖에 없겠죠. 부디 11선을 깨지 않고 IPO 가격까지 한 번에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리고 멤버십 가입 좀 해주세요. 조회수가 200, 300도 안 나와서 영상 만드는데 와이프가 그만하래요.